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물은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서 거의 살아 움직이는 기계에 가깝습니다. 바로 댈러스에 있는 정말 혁신적인 와일리 시어터 이야기입니다. 보통 극장 생각하면 어때요? 모든 시설이 넓게 옆으로 펼쳐져 있는 좀 닫힌 상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와일리 시어터는 이 개념을 그냥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모든 걸 수직으로 위로 착착 쌓아 올렸어요. 그 결과 극장은 더 이상 벽으로 꽉 막힌 공간이 아니라 도시와 소통하고 끊임없이 변신하는 투명한 기계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이 극장의 전신이 뭐랄까 유연하기로는 정말 유명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공간을 한번 바꾸려면 돈이랑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결국엔 그냥 한 형태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왈리 시어터의 목표는 바로 그거였죠. 그래, 그 유연함은 그대로 가져가자. 대신 운영은 기가 막히게 효율적으로 만들자. 이 딜레마를 푸는 게 숙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이 수직 적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비, 분장실 같은 부대 시설들을 전부 무대 위랑 아래로 보내버린 거예요. 1, 2층짜리 타워처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1층 공연장을 가로막던 벽이 전부 사라진 거죠. 공연과 도시가 그냥 바로 만나는 겁니다. 또 이건 비싼 도심 땅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건물을 쌓아올린 덕분에 이 건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터로즈 퍼포먼스홀에서는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공간을 조립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건 그냥 의자 몇 개 옮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객석, 무대, 심지어 벽까지 통째로 움직여서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로 공간을 아예 새로 창조해냅니다. 말 그대로 공간을 레고처럼 조립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놀라운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작업이 단 몇 시간 만에 끝난다는 거. 예전 같았으면 와, 며칠 밤낮으로 사람들이 달라붙어야 했을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소수의 인원이 그냥 몇 시간 만에 해치우는 겁니다. 효율성이 정말 엄청나죠. 아니, 근데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마술 뒤에는요, 건물 뼈대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공학 기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공연장 안에는 기둥이 하나도 없어야 해요. 근데 그 위로는 무려 11개 층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단 말이죠. 기둥 없이 어떻게 이 엄청난 무게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게가 흐르는 길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한 데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건물 허리에다가 깊이가 10m나 되는 아주 거대한 강철 벨트 트러스를 띠처럼 두른 거예요. 이게 마치 다리처럼 위층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기둥이 없는 공연장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건물 바깥에 있는 6개의 메가 컬럼, 즉 초대형 기둥으로 힘을 싹 다 전달해버리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객석을 옮기는 스케일도 남다릅니다. 보텍이라는 자동화 리깅 시스템을 쓰는데요. 원래 경기장 전광판 들어 올리는 기술을 가져온 건데 이걸로 27톤짜리 객석 덩어리 3개를 그냥 통째로 들어 올려서 천장 속으로 싹 숨겨버립니다. 바닥은 또 달라요. 세라피드 링크리프트라는 기술인데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강철 체인이 아래에서부터 서로 맞물리면서 순식간에 단단한 기둥으로 변신해요. 이걸로 무대 바닥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심지어 돌리기까지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기술들이 그냥 우리 기술 이만큼 대단해 하고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예술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극 콜로설입니다. 이 콜로설이라는 연극이 미식 축구를 다루는 작품이었거든요. 여기서 와일리 시어터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그냥 극장을 통째로 미식 축구 경기장으로 바꿔버렸어요. 객석 타워들을 전부 공중으로 날려서 치워버리고 무대 리프트로 바닥을 전부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대한 필드를 만들었죠. 거기에 인조 잔디 깔고 라인까지 쫙 그었어요. 관객들은 어디에 앉았냐고요? 진짜 경기처럼 사이드라인 바로 옆에 앉아서 관람한 겁니다. 선수들 숨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요. 이건 일반 극장에서는 돈이 얼마가 들든 아예 시도조차 못할 연출이었죠.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건물의 피부나 내부 시스템도 아주 스마트합니다. 먼저 외벽은요, 댈러스가 덥잖아요. 온도 때문에 이 알루미늄 튜브가 4cm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슬라이딩 조인트라는 장치가 있어서 건물에 아무 무리 없이 이걸 다 받아줘요. 음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어떻게 바뀌던 천장에 있는 음향 반사판이 알아서 각도를 조절해서 항상 최고의 소리를 들려주죠. 그리고 에어컨, 보통 위에서 찬바람이 나오잖아요. 여긴 바닥에서 시원한 공기가 솔솔 올라오는 치환 환기 방식이에요. 사람이 있는 낮은 공간만 시원하게 해주니까 에너지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갖춘 극장 기계가 결국 무엇을 이루어냈을까요?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물론 많이 들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훨씬 이득입니다. 보세요. 인건비는 확 줄었죠. 공간 바꾸는 시간도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됐고요. 그만큼 극장을 더 자주 많이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기술 투자가 시간과 돈을 벌어준 셈이죠. 그리고 그 효과는 관객 수가 증명합니다. 문을 열고 4년 만에 관객이 2배로 늘었어요. 이게 그냥 홍보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미식축구 경기장 같은 기존에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을 제공하니까 새로운 관객들이 몰려온 거죠. 건축의 혁신이 예술의 경계를 넓히고 결국 문화적인 성공으로 이어진 완벽한 사례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요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와일리 시어터는 미래 건축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겉모습 장식에 돈 쓰지 말고 건물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기반 시설에 투자해라. 둘째, 도심에서는 위로 쌓아서 공간 효율을 높이고 도시와 소통해라. 셋째, 과감한 변화를 원한다면 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경제성을 확보해라. 마지막으로 구조 설계는 공간을 가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와일리 시어터가 남긴 청사진이죠. 와일리 시어터를 보면 더 이상 건물은 그냥 멈춰있는 배경이 아닙니다. 예술 창작에 직접 참여하는 살아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과연 미래에 건축과 기술이 더 깊게 만나면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